자, 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랑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번 나누려고 원장쌤이 다시 한번 너네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두 가지 목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랑 무관한 문장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약문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랑 앞선 시간에 도표, 안내문, 일치불일치.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대입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것들은 우리가 1분 안짝, 한 30초에서 40초 안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었다면 오늘 배울 무관한 문장과 요약문은 간접 연계 중에서도 쉬운 편에 속하는 두 유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28번을 푼 다음에 이제 29번에서 40번을 뛰어넘고 41에서 45번을 풀 거야, 모의고사에서. 근데 요런 다음에 너네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29번에서 40번의 고난도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하거든. 이 부분은 니네가 조금 욕심이 난다 했을 때 풀어야 될 두 가지 유형이 바로 무관한 문장과 요약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약 1분 정도 예상을 하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요게 좀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설명을 할 것들이 많기도 해서 무관한 문장 3문제, 그리고 요약문 3문제 이렇게 해서 너네들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너네도 알다시피 선생님은 일단 한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는 너네들이 선생님이 시간을 쟀을 때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약문도 한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주고 나머지 두 문제는 너네들에게 시간을 준 다음에 풀게 하고 선생님이 그거를 해설 강의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라는 바로 유형이에요.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 뭐 여고, 예고, 충고, 뭐 중산, 대원 한 것도 빼먹지 않고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꼭 푸는 방식을 알아두면 나중에 내가 내신 때 요 파트를 조금 공부를 못했는데 했을 때 스킬을 적용해서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꼭 집중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사실 너네가 직감적으로 알다시피 1번부터 여긴 지금 4번까지밖에 없지만 선생님이 5번은 일부러 생략을 했어요. 5번까지 지문 중에서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주제랑 관련 없는 문장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유기성이야. 그리고 유기성과 통일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1번이 시작하기 전 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잡은 이 글의 소재와 관련이 있냐 없냐가 바로 통일성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느냐가 바로 유기성에 속할 것 같아. 이 두 가지 성질을 꼭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애들은 1번부터 5번을 진짜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대충 색깔만 잡아도 돼. 오히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요 첫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전체 지문을 이끌어갈 소재가 들어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너 아니? Did you know? 너 알아? 가장 흔한 그 두려움 학생들이 가지는 이래서 너네가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이때 스튜던트 해부가 이 fear를 꾸며준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야 두려움? 학생? 가지다? 이러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신텍스 어드 또는 신텍스 이센셜을 통해서 구조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는 뭐냐면 퍼블릭 스피킹, 한마디로 대중 앞에서 말하는 두려움이야. 그럼 우리가 소재를 잡았어. 이 글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렇지, 바로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한다.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싹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 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통일성이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I have heard 들었어. 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뭘 말하냐면 그들이 한번 그 실패했다고. 봐봐. 수업에서 실패했다는 건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이 refuse 거절했어. 스피치를 준대. 한마디로 발표한다는 거겠지. 발표한다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윗문장에 통일성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낙제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두려운 감정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그러니까 1번은 전혀 윗문장과 이어지기에 통일성을 해치지도 않고 유기성이 없지도 않기 때문에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근데 내가 1번이 조금 정답이 아닌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2번을 읽어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거든. 그럼 2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That fear. 여기서 당연히 1번과 유기성을 가지고 오고 주어진 문장 한마디로 여기 첫 번째 문장과 그 유기성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은 이때 that fear이라는 게 어떤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당연히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지. 그거는 기초가 된대. 뭐에 기초가 되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그들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느끼는 거에 대해 기초가 된대. 한마디로 이거지. 이걸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풀자면 제 프리젠테이션 별론데 제 프리젠테이션 진짜 좋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이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거야. 그럼 얘도 역시 1번에서 이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못했기 때문에 낙제점을 받았고 이러한 두려움은 그 다른 사람들이 나의 PPT나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에 근거를 둔다니까 역시 1번과 2번은 이어지기 때문에 1, 2번을 둘 다 삭제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왜냐면 똑같이 발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이어지려면 발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얘 3번은 절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바로 이 부분이 있어서죠. 자, 갈게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말한대. 그 스스로에게 뭘 말하냐면 군중에서의 사람들은 조용하게 나쁜 걸 생각한다. 그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군중들은 조용하게 그 발표하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댐셀브즈랑 대부분 똑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것들에 대해서 조용하게 생각을 하니까 발표하는 데에서 뭐를 느낀다는 거야? fear,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도 어떤 거야? 맞은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들이 좀 더 릴렉스드 되길 원한다면 얘네가 발표하는데 뭔가 이제 해결책을 주려나 보네. during 갑자기 소셜 액티비티가 나왔어. 이거를 굉장히 곡해시켜서 선생님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곡해를 심하게 하고 내 머릿속에서 뛰어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 판단 미스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소셜 액티비티는 절대 근거상 퍼블릭 스피킹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여기서처럼 to give a speech 말하는 거를 준다는 이런 정확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괜히 이거랑 연결짓지 말자는 거지. give speaking이랑.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사회적인 활동 동안에 조금 더 네가 릴렉스드 되길 원한다면 그들은 상호 교환하길 바래.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1, 2, 3번에서 정확하게 있었던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소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4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4번까지 읽었을 때 5번에 미련을 두지 말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새의 트렌드는 뭐냐면 4번이 약간 진짜 지금처럼 너무 아닌 게 아니라 에리까리하게 나와. 이게 맞나? 아닌가? 그때는 당연히 5번을 읽어봐야 되는 게 맞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로 준비하는 고1 3월 모의고사는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이 색깔이 아닌 게 너무 많이 티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풀기 어려웠던 간접쓰기 유형 중에서는 제일 쉬운 유형이라고 선생님이 꼽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딱 1분을 줄 테니 지금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시작!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지금 약 45초 정도에 끊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이는 요 첫 두 문장, 한마디로 첫 문장 1번이 시작되기 전의 문장에서 니네가 소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가 인도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누구한테냐면 전통적인 미국인이가 유럽인에게 몇 년도에 과거겠죠? 1990년도에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 여기서 that person은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이나 유러피언이 되겠죠? 이 사람한테 지금 언급을 한 거니까 이 유러피언이나 아니면 아메리칸은 굉장히 궁시렁거릴 거야. 뮤터를 혹시 몰랐다고 치더라도 그럼 뮤터라고만 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단어 한마디로 단어를 모르면 사실 영어에서 한마디로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요. 이해됐죠? 근데 이걸 뭔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뒤에서 추론을 할 수 있어. uncomfortably 이게 불편하게잖아. 불편하게 뭐 할 거야? 당연히 궁시렁거리겠죠. 좋은 걸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에 대해서? 제3세계 빈곤의 비극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인디아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빈곤한 나라. 그러면 우리는 소재를 여기서 잡고 가야 되겠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메리칸이나 유럽인들이 인도를 볼 때 얘네는 되게 못 사는 나라다라고 불편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언제? 1990년도에. 이해됐죠? 근데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럼 계속 인디아를 바라보는 유럽인과 미국인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첫 문장에서는 불편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번 보기죠. 여기에서도 약간 불편한 게 나오던가 아니면 바뀌던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첫 문장에서 이게 불편하다고 했으니 두 번째 문장에서 시선을 살짝 바꿨다고 해서 이거는 이어지지 않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어지더라도 적절하게 뭐 however이나 yes나 but 같은 힌트 연결사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역접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근데 요 1번에서는 요게 바로 역접의 연결사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한마디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유러피안들이 인디아를 봤을 때 좋지 않게 봤던 건 1990년도야. 근데 1번에서부터 말하는 건 언제야? 오늘날이기 때문에 시선이 약간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여전히 흐름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인디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건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당연히 아메리칸이나 유러피언이 되겠죠? 이 사람은 더 안 좋게 쭝얼거릴 거야. 가능성에 대해서. 시선이 바뀔 줄 알았는데 더 안 좋게 쭝얼거린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의 잡이 더 방갈로레? 이런 건 선생님도 사실 몰라. 모르는 건 그냥 B라고 취급하세요. B의 아웃소시드. 뭔가 맡겨지는 느낌이거든. 그의 잡이 이 방갈로엘이란 데에 맡겨질 듯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쭝얼거릴지도 모른대. 이거는 사실 인디아에 대한 얘긴데 이게 인디아에 대한 얘긴지 나 잘 모르겠어 싶을 때는 이거를 성급하게 1번으로 짓지 말고 2번 문장과 연결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통일성과 유기성 중에 유기성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게. 인디아는 한마디로 인도는 여전히 가난해.
약간 첫 문장과 이어지죠. 첫 문장에서도 인디아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본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가난해. 그러나 그거는 잘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도가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인도랑 아까 우리가 1번 문장에서 못 풀었던 비의 진실이 여기 나오고 있어. 얘는 인디아의 5번째로 큰 도시래. 아, 그러면 이어진다는 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걸 내가 모르더라도 굉장히 성공한 스토리래.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인도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이 비라는 도시는 인도에서 가장 큰 5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는 뭔가 성공하고 약간 못 사는 거랑은 반대된다는 느낌을 니네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보더라도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느낌을 잡고 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완벽한 해석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유기성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색깔만 잡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1번에서 요 유러피안이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는 1990년대까지도 인도를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인도에 속한 이 B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안 좋게 보고 있어. 그런데 이 B라는 도시는 여기에서 성공한 스토리를 가진 도시야. 뭔가 다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유기성이 맡아서 둘 다 이어지면 둘 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으로 찝을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흐름과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 뒤에서도 인도를 대표하는 B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걸 니네가 유추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3번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B의 부는 B가 아까 앞에서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B의 부는 산업적인 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이거 산업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야. 이 가로는 웬만하면 안 읽는 게 좋아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너네들한테 좋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지금 해석이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지워. 그냥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CT 자체의 아이디어로서의 강점으로부터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B라는 데는 산업으로 성공한 데가 아니라 CT의 아이디어로서의 강점을 가졌다. 이거 흐름 이어지죠. 아직도 유럽인들은 이 B라는 데에 걔네가 뭐 속하는 게 굉장히 싫어. 근데 이 B는 왜냐면 그 유럽인들이 안 좋게 봤던 인도가 여전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도시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느낌이죠 지금. 근데 이 B라는 도시가 어떻게 성공했냐면 얘네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도시인가 봐 하면서 B에 대해서 성공 스토리가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갑자기 선생님이 이거 보자마자 얘 정답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1번, 2번, 3번이 지금 B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성공했고 부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unfortunately 안 좋게 불운하게 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흐름이 맥락이 뚝 끊기는 거 보여 안 보여?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의 스멜이 훌훌 냄새가 나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시티는 B에 대한 거겠죠? B는 향상시킨다. 번영을 향상시킬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아니 앞에서 그 아이디어의 힘으로 성공한 도시가 B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참하게 만든대. 완전히 흐름이 절단되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이런 게 바로 정답일 확률이 높은 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야.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너네들이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1, 2, 3번을 철저하게 해석하면서 분석하면서 내려왔지만 너네가 이거를 흐름만 보더라도 unfortunately가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오지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유기성과 그리고 통일성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 그런데 단절 이뤄졌다가 계속 이어지면 이거 정답 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5번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야. 만약에 5번이 B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4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걸 우리가 조금 염려를 해봐야 돼. 그런데 만약에 5번이 B 도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4번만 단점이잖아. 장점, 단점, 장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글의 흐름상. 그래서 5번은 한번 읽어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가볼게요. 굉장히 많은 이 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재능들을
집중하면서 함으로써. 야, 재능 집중한다는 것만을 읽어도 장점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죠? B는 만든다, 그것을 쉽게. 그 탤런트가 그것 스스로를 가르치게.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이 그 싱가포르나 뭐 이런 밸리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쉽게 연결 짓는데, 인도의 사람 캐피탈과, 한마디로 인재겠죠. 인재,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과 쉽게 연결짓게 해주는 데가 바로 어디다? B다. 그럼 이건 B의 장점이잖아.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 4번 끝. 너무 쉽죠. 요렇게 푸는 게 바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5번 문장을, 다음번 지문을 풀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까지 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요것도 역시 빠르게 첫 두 문장을 읽고 소재를 파악해서, 소재와 주제 정도를 파악을 해서 여기서 잡은 소재와 주제를 연결해서 1, 2, 3, 4, 5번을 읽으면 끝이 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역접이 일어났을 때 앞뒤 관계가 연결이 되면 앞에 소재 주제랑 잡았던 거랑 다르더라도 그건 정답이 될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기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가볼게요. 어떻게 아이들이 그들의 집중력을 뭔가 더 긴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배우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텍스트 메시지보다. 텍스트 메시지는 잘 읽는데 그것보다 더 긴 건 얘네가 못 읽는데 그걸 어떻게 길게 만들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보다 훨씬 더 도전적인 거를 집중시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이들의 집중력에 대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눈치를 못했어. 그래도 여기 두 번째 문장, 이어지는 문장 색깔 같기 때문에 여길 보고 우리가 또다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이겠죠. 이거에 대한 보통적인 조언은, 한마디로 주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들이 책을 읽게 해. 또는 우리는 너무 행복해. 그것들을 뭐 지원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게 만약에 해석이 안 됐다 치더라도 보통의 약간 그 어드바이스들은 책들을 읽게 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유주얼, 보통의 이런 게 살짝 이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네가 감이라고 하거든? 이런 말을 선생님이 사실 쓰기는 싫은데 이런 것들을 너네가 잘 알아두면 나중에 독해를 하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얘기해 줄게요. 야, 여진이가 보통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그치. 야, 여진이 근데 별로야 라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조언들이 쓰잘데기가 없다라는 걸 뒤에서 반박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겠지 라는 걸 잡아놔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집중력이 높이는 데 있어서 사실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1번 앞까지만 읽었을 때는 책을 읽자 라는 건데, 우리는 쉽게 1번 문장 뒤에서는 책 읽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아이들이 집중력을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말이 나오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네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 벗이 나오잖아.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잘 집중할 수 있어. 놀면서 굉장히 좋은 종류의 게임들과, 그리고 이거 몰라도 돼. 어쨌든 게임들을 통해서 얘네가 뭘 할 수 있다? 그렇지. 집중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뒤에 거 해석 너무 어려우면 사실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어떤 거 전이냐면 그들이 되게 오래 읽을 거에 집중하기 전에
게임들을 한다면 너네 집중력 올릴 수 있어 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글이 충분히 이어지기 때문에 1번 정답이 될 수 없어. 그럼 여기도 지금 역접이 없으니까 여기선 게임 얘기를 해야 될까? 책 읽어. 그럼 집중력 올라갈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올까? 그치. 여기는 게임을 하라는 내용이 나올 거거든.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거. 어빌리티가 능력이고 인어빌리티는 못하는 거겠죠?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 또한 약이 될 수 있어. 멘탈의 피로감. 아,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얘네 집중력 올려주려면 어떻게 할 거야? 야, 게임해. 라고까지 했는데 또다시 갑자기 야, 집중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나온다? 너무 글이 뒤죽박죽 된다는 느낌이 너네가 들어야 돼.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면, 어디를 읽어보라고? 그렇지, 3번을 읽어보라는 거야. 선생님은 4번이 지금 너무 정답이 유력할 것 같아. 왜냐면, 글이 이어지려면 여기서는 계속 게임 얘기, 게임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얘네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건 좀 이상하거든. 근데 일단 참고 한번 읽어볼게요. 멘탈의 피로감. 이거 피로감은 어떤 피로감이냐면 우울감이나 긴장감이나 또는 잠 잘 못 자는 걸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피로감을 야기시킨 피로감에 의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못해. 그러면 3번 뒤에 만약에 그런 피로감을 타파하고 우리가 집중력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3번이 정답, 아니 2번은 정답이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1번처럼 놀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다. 1번과 연결되게. 그러면 2번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3번으로 한번 정답을 읽어보고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Some of the most successful recent self-control program. 아하. 갑자기 피로감에서 얘기를 하다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되게 성공적이었던. 그럼 이건 놀이일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거든. 이끈다. 굉장히 전통적인 실험을 얘에 대한. 근데 얘는 누구냐면 play to improve children's skills at certain task. 어떤 애였냐면 아이들의 그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놀이를 사용했던 얘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2번과는 또다시 단절이 되면서 정답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색깔 흐름, 유기성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겁을 내지 않아도 됐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해석을 잘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맥락 자체가 잡는데 조금 어려워요 하는 애들은 사실 3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버리고 3월 달보다는 우리가 모의고사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 길게 보고 내가 2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해석 능력이나 모의고사 스킬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선생님과 상의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요약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약문은 사실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고 앞에 나온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정답이 뒤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뒤에 4, 5번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이 요약문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부분 지금 선생님 색깔로 칠하는 부분을 우리가 요약문이라고 하거든. 여기만 잘 분석해도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할 거며 이걸 읽은 다음에는 어디를 또다시 읽어야 돼서 정답을 추론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이 뭔지 모르겠더라도 그러면 패니시먼트라고 그냥 해요. 어떤 습관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 자신의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죠. 얘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여기가 원인과 결과예요. 한마디로 색깔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하는 경우가 있대. 이거 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면 그들의 관점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이거 하는 경향이 있대.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의 뭐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얘네 두 개는 색깔이 서로 같은 거야. 이해됐죠? 근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여기서 그러면 소재 단어가 뭐가 나올 거냐면 어떤 캐피탈 퍼니시먼트랑 헤빗에 대해서
그 나의 무엇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아. 나의 그 이 캐피탈 퍼니시먼트나 헤빗이 영향을 받아. 그런데 다른 사람 나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지금. 자,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거를 자 보자. 일단은 기억, 믿음, 그리고 본성, 존중, 받아들인다, 뭐 이제 거부한다, 존중한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봐봐. 만약에 요게 이러면 말이 안 될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은 나의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의견 같은 게 비슷한 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 메모리도 되고 빌리프도 되고 뭐 내추럴도 되니까 이건 사실 잘 몰라. 셋 중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메모리라고 할게. 나의 기억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억에 영향을 받으니까 나의 기억과 관점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반박하는 의견들에는 얘가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그거를 무시를 하겠지. 존중은 사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업세트도 당연히 말이 안 돼. 만약에 여기서 벗이 나왔어. 내 메모리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그런데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박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받아들여. 내 거에도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 거에도 영향을 받아. 그러나가 오면 사실 말이 되지만 여기 쏘가 오기 때문에 나의 뭔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만 나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 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1번, 2번 그리고 5번을 고르면 이건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지. 내가 왜 요약문만 보더라도 의미 파악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몇 번과 몇 번만 생각하면 돼요? 3번과 4번이야. 기억인지 믿음인지. 그거를 읽기 위해서는 보통 아이들이 하는 섣부른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읽으려고 하거든?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근데 요새 수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첫 문장 정도는 읽어서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뒤를 읽으면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인데 굉장히 우리 아까 봤던 거 여기 나왔죠? 이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요구를 받는데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담겨진 다큐멘트 페이퍼를 나와버렸네. 뭐가 있다고? 빌리프가 있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인 거야? 4번. 만약에 선생님 저 너무 저렇게 풀기에는 제가 좀 믿음이 안 간다 하는 애들은 이렇게 첫 문장을 잡아놓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 뒤에서 앞으로 쭉 세 문장씩 앞으로 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더 읽어보더라도 어차피 결론은 빌리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네가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글을 읽는 능력보다 여기를 분석하는 거, 한마디로 여기 요약문을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1분을 줄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여기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약문을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들은 시도하는데 컨트롤하는 걸, 한마디로 지배하는 걸 아이들의 먹는 습관들을
그쵸? 먹는 습관들을 지배하려는 이러한 시도들, 어른들의 시도들은 영향을 가질지도 몰라. 근데 어떤 영향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난 몰라. 그지? 어디냐면 아이들의 먹는 식이 습관의 질에 어떤 영향을 가진지 몰라. 근데 요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 그들의 선호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간다.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그들의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를 좋게 만든대. 그러면 이건 좋은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가 나쁘게 만든다고 하면 이건 나쁜 거겠지. 한마디로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분석이 되고 그리고 보기에서 문제를 걸을 수가 있어. 여기가 베네피셜이면 뒤에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어야겠지. 근데 포스터링은 당연히 증가시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아요. 1번 올 수 있어. 베네피셜 좋아해. 한마디로 긍정적인 거야. 그 다음에 다이버시파잉은 다양화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 enduring 견딘다. specifying 이런 건 enduring은 견디는 건데 그죠? 한마디로 막 특정한 선호를 견디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렇지만 뭐 색깔이 플러스 플러스로 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undesirable 한마디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reveal은 약간 나타내다 드러나라서 색깔이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역시 5번 desirable 뭐 바람직하지 않은 diminishing 선호 한마디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선호를 줄인다. 이거 마이너스 맞죠? 그러니까 정답 5번.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5번인데 사실 옛날 한마디로 예전 고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정답 5번밖에 안 돼. 왜냐면 수능은 이의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1, 2, 3번에서 애들이 우긴다라고 하잖아? 선생님 이거 정답 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우기잖아? 그러면 얘네가 반박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에이씨 뚜렷하게 5번밖에 지금 마마 얘네는 다 뿔뿔뿔뿔뿔이잖아. 그러니까 1, 2, 3번은 절대 정답을 안 주지만 최근 트렌드의 수능은 오히려 5번을 지우게 한 다음에 1, 2, 3번을 정확하게 할 근거를 이 지문에서 줘.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은 갈수록 수능이 어떻게 된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기를 해석할 수 있고 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한 연구에서 아이들은 제공을 받았어. 음식 그 주스를 어떤 도구로서 어떤 도구냐면 뭐 플레이하게 허락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매력적인 그 놀이 공간으로 첫 번째 읽으니까 약간 더 안 하다. 여기 식습관인데 여기서 갑자기 막 놀이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 밑으로 가라고. 그럼 여기 밑에 첫 번째 문장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예요. 보이시죠? 자, 비록 어른들은 사용해 이러한 접근이 뭔지 몰라. 하지만 읽어 그냥. 어떤 접근이냐면 격려시키는 그 아이들이 이런 야채를 싫어했나 보지. 야채를 먹기를 격려하는 접근을 사용할지라도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빡 들죠. 증거는 가르쳐 이것은 증가시킬 거다. 그들의 아이들의 선호를 어떤 선호하면 푸딩 한마디로 앞에서는 베지터블을 먹길 원했는데 얘네가 뭐에 대한 선호만 높아진다는 거야? 푸딩 좋지 않은 음식. 이 pairing two food 한마디로 여기서 even 심지어 as부터 가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음식의 페어링이 뭐 야기시킨데 음식 보상을 보여지는 조금 더 파지티브한 액세스 푸드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선생님이 해석해도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올도우 절부터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그걸 잡아냈었어야 돼. 얘네가 지금 엄마가 야 너 야채 먹어 야채 먹어 야채 먹어 라는 이러한 어프로치 접근법을 활용을 했는데 얘네는 오히려 이게 증가시켰대. 애들한테 푸딩에 대한 선호를. 푸딩은 좋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1, 2, 3번에서 5번 중에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 정말 간단하게 풀리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너네는 모의고사라고 하면 이거 너무 어렵겠다 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그냥 샅샅이 읽은 다음에 찾으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모의고사가 훨씬 더 색깔 파악을 뚜렷하게 주기 때문에 풀기 좋은 문제야. 니네가 해석만 정확하게 하고 요거를 분석만 철저하게 넘어간다면. 왜 선생님이 요양문이 훨씬 더 쉬운 유형이라고 했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7번 문장도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시작. 자, 스탑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요약문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가볼까? 모든 예술 작품은 그것이 요거 해석 방법을 모른다면 정말 어렵겠죠? 원래의 것, 오리지널 원래의 것인 거 알죠? 원래의 것과 얼마나 이렇게 정교할지라도 여기 뭔가가 들어가겠죠? 이 모든 예술 작품은 단지 복제품이 아니야. 복제품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아무리 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 글자를 알았더라면 복제품이라고. 여긴 당연히 모르겠어. 복제를 했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굉장히 유니크, 한마디로 독특한 이 창조물. 언제? 그들 자신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는 이 독특한 창조물들은 절대 뭐 하지 않아. 되게 심오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보자. 얘가 뭘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 거래. 절대 뭐 하지 않을 거래. 사실 여기서는 색깔을 잡기도 굉장히 애매해. 뭐 여기를 플러스로 할 거야, 마이너스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보기에서 절대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깔끔하게 인정한 다음에 보기래. 요 주어진 지문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갈게요. 모든 예술 작품은 창조물이야. 비록 그것이 얼마나 가깝게 이미테이션 나와버렸네. 얼마나 가까운 이미테이션일지라도 이 원래의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정교하게 닮은 그 모방품일지라도 그건 모두 다 창조물로서 우리가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야. 그럼 여기 봐봐. 밑에랑 너무 이어지지 않아? 모든 예술 작품은 아무리 정교하게가 바로 클로슬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놔. 그러니까 단어 어휘량이 얼마나 풍부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리지널 여기 나오니까 여기는 이미테이션. 그죠? 이미테이션. 한마디로 이렇게 모방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온 게 사실 2번밖에 없어서 그냥 2번 찍고 넘어가도 되는 거야. 옛날 건 이렇게 쉬웠어. 근데 요새 건 뭐 이미테이션이 한 2개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기를 나오고 2번이냐 3번이냐 중에 이제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면 돼. 갈게요. 모나리자는 모나리자가 아니야.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모나리자가 아니야. 원래 거랑 다른 창조물로서 보자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지. 후자가 바로 모나리자겠죠. 이 사람 모나리자는 예전에 이게 수거 표현인데 이걸 몰라도 돼요? 뭐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사실 이 예술품이 중요한 거니까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요 모든 작품이 never 어떻게 된다? 죽지 않아. 다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다이가 없네? 이런 순간에 이제 페르시가 죽다라는 걸 알면 너무나 쉽게 집을 수 있지만 어휘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내가 페르시가 뭔지 몰라. 근데 3번과 4번에 예를 들어서 이미테이션이 있어. 이미테이트. 얘도 이미테이트야. 그리고 여기는 페르시고 여기는 또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 이제 틀려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근데 내가 어휘량이 굉장히 풍부해서
색깔 이미테이트 잡아놓고 여기 죽다 들어가는데 페리씨가 죽다라는 유의어니까 3번 이러면 이제 정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약문은 사실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당연히 지문을 다 공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제를 못 잡는 애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요약문을 틀리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다이를 페리시스로 한마디로 패러프레이징을 못하는 이게 유의어인지를 못 잡아내는 애들은 다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네들한테 이렇게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방식을 알려주는 이유가 단지 모의고사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 시험이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때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 거고, 다다음 주겠죠? 다음 주는 이제 호인쌤의 어법이 한강 남았고, 다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요 빈칸에 대한 모의고사 푸는 방식을 안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니네가 모의고사 3월 거를 풀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벌써 개학이 돼서 3월 모의고사를 아마 진행을 할 텐데 그때까지 버닝 하시고, 지금 내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나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난 아직 1학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저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면 내가 단어를 어느 정도 늘려야겠다라는 선생님과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인 거야. 절대 모르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3J, 한마디로 3J가 아니라 이제 A-겠죠? 너네들을 에이스로 만들어줄 에이스 선생님을 믿고, 에이스 메이커를 믿고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